여론조사 말씀 주셨으니까 네, 예. 그 요번 주에 보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크로스로 네. 이건 민주당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 한해서 일단 그런 거 크로스는 예. 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최 소장님은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 네. 이 대변인님은 이런 여론조사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저는 민주당이 이건 민주당이 기획해서 연출하고 북치고 다 장구 쳤는데 그거에 예. 대한 온전한 결과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크게 사람들이 변수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무대 위에 주인공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체포와 구속 국면에. 근데 사람은 그거죠.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돼 있고 구속까지 됐는데 예.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전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수사 목적은 아니잖아요. 조사 진술을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폭력이거든요. 사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아니면 넘기면 돼요. 예. 기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약자에 대한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란 것도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탄핵을 빨리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하는 게 누구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그걸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쪽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욕심,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란 걸 그건 느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최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좀 강한 메시지를 내는 쪽에 여당 쪽의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선거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확장성. 그리고 중도적이고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렇다면 지금 확실한 색깔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 뭔가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운이 좋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환경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캐릭터라고 하죠. 그 본인의 달란트가 딱 그게 맞으면 예.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냐? 조국 사태 통해서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란 걸 느꼈고 시대 정신이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할 사람이 최재현 감사원장이냐 윤석열 총장이었냐 그러고 봤을 때 최재형 원장은 수익가이고 좋긴 한데 이렇게 근성 있게 못할 것 같아.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뭔가 심판할 것 같진 않아.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 강대강의 대치 국면 속에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좀 화합형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그런 메시지를 평상시에 했던 사람 그런 관측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보겠죠 사람들이. 제가 특정 인물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도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구도를 단순화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막대기론이라고 하는데 예. 막대기를 하나만 세우면 이겨요. 근데 막대기가 여러 개 있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 싸움이냐 명분 싸움이냐 뭐 바람이냐 정책이냐 다 있지만 제일 거는 구도입니다. 구도. 절실함과 구도. 예. 근데 구도를 봤을 때 뭐 오세훈, 뭐 홍준표, 뭐 한동훈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100패. 근데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재명은 안 돼.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개헌이란 거죠. 그 개헌이 본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유일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개헌을 가지고 임기 단축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28년 총선과 같이 가겠다.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3년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대선은 2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짜리 대통령하고 28년도에 1년 늦춰서 대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러 명이 만약에 요번에 선거 나왔을 때 죽자 요번에 내가 꼭 돼야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우진 않거든요. 네.
3년짜리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지금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4년 중임제에서 8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른바 개헌을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걸 놓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야. 예. 본인의 그 무대 위 사라짐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번에 돼야 돼. 예. 그래가지고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다 밟아야 돼. 이 제가 표현이 거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수사받는 게 많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 근데 절대 다수야. 190석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법부 압박하죠.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법 만들겠죠. 본인을 위해서. 예. 그래서 중단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수사 못하게끔 다 억지 춘향으로 우격다짐으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민주당이 있다는 이 사실, 이 공포,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 길은 뭐냐, 지금 받아야 돼요, 재판을. 예. 네,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저희는 개헌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자기 희생적 결단을 하고 이재명은 본인 대통령 되고자 이 좋은 기회에 있어서 개헌을 발로 찰 거다.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겠죠. 임기 단축 개헌 뭐 네. 사실은 되게 큰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뭐 이거는 개인 의견이시. 아니 저는 개헌 의견이죠. 예, 개헌 예. 의견인데 제가 지금 당내에서 일정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밀고 계시.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현재 걸 주장한 사람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김기웅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대선 후보급 중 아직 아닌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개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분점하고 뭔가 개헌을 통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요거 하나. 네. 아까 전에 뭐 이름 말씀 안 하셨던데 홍준표, 오세훈, 네. 한동훈 정도 말씀하신 네. 김문수 장관님이 굉장히 뭐 이게 해성과 같이라고 해야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손해 갑자기. 보시는 분은 홍준표 시장님. 예. 그런 것도 본인이 김문수 지사의 그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김문수 씨야. 근데 이게 저는 여론에 그런 게 김문수 장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꼿꼿함 뭐랄까요? 예. 그때 이제 사과를 하라고 꼿꼿 문서. 했는데 저는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인가요? 뭐 그런 사이에서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런 모습은 진정성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거는 갑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 다른 형식의 사과가 필요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문수 장관은 그 방법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좀 과하게 프레임을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나 이제까지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노동개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했을 때 저는 차분히 좀 들여다보면 네. 과연 이 부분이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악마화돼 있느냐. 그리고 이분이 노동 운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 민주당에서는 자꾸 변절자라고 하시지만 저도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전 비판을 해요. 이게 세상이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 중첩 다중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소장님이 쓰신 책을 제가 2권이나 읽었는데 거기 보면 감사합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예. 근데 다만 지금의 김문수 장관이 후보로 됐을 때 예. 이길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 김문수 그 장관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땡큐 베리머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떡볶이 같은 걸 좀 사줘야 된다 그럴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의 분석이셨고요. 떡볶이론인가요? 떡볶이론. 작대기론에 예. 오늘 뭐 많이 나옵니다. 막대기론, 떡볶이론. 네. 이게 어쨌든 다 여론조사들에 네. 대해 저희가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가 좀 과표집되는 거 아니냐. 이게 즉 여론조사 잘못됐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 말씀? 아니 여론조사 할 때는 다 과표집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엄됐을 때 보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겠죠. 예. 그럼 상대적으로 전화 받는 사람은 되게 신난 민주당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그쪽이 과표집 돼요. 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왜 민주당이 전화를 열심히 안 받을까요? 본인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 쪽 사람들 중도는 많이 받을까요? 본인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어떤 이벤트가 딱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랄까 이 정도 갈게 그런 과표집을 통해서 더 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떠밀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여론조사의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가 결집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이건 아니에요. 예. 보수가 왜 결집했을까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도가 외면하고 보수는 왜 결집했을까요? 무섭잖아요. 링컨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하려면 권력을 쥐어줘봐라. 지금 권력을 줘봤거든 민주당이. 권한이란 건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남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 느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실망감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본인이 가진 말은 바꿀 수 있어요. 분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형수와 욕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진영의 고착화 속에서 본인의 잘못을 다 이렇게 희석화시키면서 입 바른 소리 하고 지금 내가 민생을 생각한다. 먹사니즘 얘기하고 은행장 만나가지고 한다. 그거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볼 때 좋다고 할 건 아니지만 예. 나쁘지는 않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이라는 거.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의 지령에 의해서 일렬 종대로 달려가는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어떤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여론조사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론조사 잘 못 나오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얘네 뭐 문제 있어. 질문 잘못했어. 고발해. 쳐들어가. 방문하자. 그러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취소하고. 예. 그러면서 아예 기구를 만들었죠. 여론조사 검열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나에서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 이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게 예.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피선거권 박탈인데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올리잖아요. 왜냐?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을 아무리 끌어내려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바꾸려고 한다. 국민을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우리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좀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예. 국회를 하면서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선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6년 총선입니다. 16년 총선. 그때가 이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 대표였어요. 당 대표 되면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선거를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죽을 씁니다. 재보궐 2번 다 져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는 무소속이 되고 16년 총선 이전에 네. 15년도에 당 대표 때 그러고 안철수 대표가 나와요. 예. 그래서 3자 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신나가지고 180석 200석을 얘기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박공천 그다음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가지고 나르샤. 영도 다리 밑으로 날랐죠. 그게 희화화됐습니다. 그 선거는 어떻게 됐냐? 민주당이 123, 새누리가 122,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그때 한 30여 석 얻었어요. 예. 그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국감 시즌에 어떻게 보면 뭐 최순실 나오면서 탄핵이 됐죠. 네. 그게 뭐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 맞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죠. 잘 나오면 그래서 저는 기분 좋고 음. 못 나오면 낙담하지 말자. 그리고 상대방이 못하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 상대방이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게임이라는 걸 인식을 하되 그 상대를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본연의 것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의 상황에서의 국민의힘 엄중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저는 엄중하게 못 봐요. 왜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급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도를 위한 포지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못하는 이유는 뭐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은 생존 본능 끌려가기 전에 빨리 탄핵시키고자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있는데 개인의 생존 본능이 국가나 아니면 당의 생존 본능과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절하시라. 손절하시라. 네.